안녕하세요, 팩스토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하루 옷을 좀 더 든든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코너 드로잉 인문사를 야심찬 마음으로 시작해봤는데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안 그래도 안 나온 조회수에 반토막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 컨셉으론 2개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해볼랍니다. 오늘은 소중한 구독자님 중 한 분이신 저스티스 리그님께서 요청하신 근초고왕을 그리면서 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의 컨셉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끄신 근초고왕이 드디어 평양성 공격을 결심하고 의기롭게 몸소 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모습입니다. 강군 중 강군인 고구려군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두렵고도 어려운 일이겠죠. 고구려를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나라의 국운을 건 모험이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전에 없이 백제의 힘을 키워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평양성으로 진격하면서 그 전쟁에서 꼭 이기겠다는 각오를 일러스트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3대 정복군주를 꼽는다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신라 진흥왕, 그리고 백제에서는 단연코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재위기간 346년 9월에서 375년 11월까지의 백제 제13대 국왕이죠. 근초고왕의 이름은 여구입니다. 여는 왕의 성씨이며 구가 이름입니다. 그는 체격이 매우 뛰어나며 원대한 식견이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륙의 후손을 완전히 제압하고 단일한 왕통을 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초고왕은 진시 귀족과 혼인을 맺고 진시 가문의 지지를 받으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삼국사기 등에는 그가 즉위한 후 20년간의 행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가 백제의 내실을 다지고 외부로 팽창할 준비를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근초고왕은 마한 54개 연맹체 중 하나였던 백제국이 차츰 부족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무렵 비루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체격이 컸기 때문에 둘째 아들임에도 346년 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초고왕은 남으로 전라도 지역까지 마한 연맹체를 부분적으로 통일하였고 북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371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와는 앞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지요. 고구려는 백제를 백잔이라고 부르며 아주 경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잔은 잔인하다, 흉악하다는 뜻으로 고구려가 얼마나 백제를 중화하는지 잘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져진 국력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영산강 유역,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낙동강 유역의 작은 소국들을 정벌해 나갔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366년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가야, 탁순국, 알라 등 가야 연맹의 7개 소국을 정벌하고 남쪽으로 친미 다레를 무찌르고 비리 등 4개 읍의 항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마한을 실질적으로 멸망시키고 전남 해안까지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야 연맹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아들 근구수 태자와 함께 직접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용병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백제는 가야에 속한 탁순국을 매개로 외국과 만난 바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외국의 사신을 궁성으로 초대하여 보물창고를 열어 여러가지 진귀한 것들 보여주며 백제의 부강함을 과시했습니다. 백제는 비단, 쇳불로 만든 활, 철 등 외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앞선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백제 장국 목라근자는 외병을 지휘하여 신라군도 격파하고 가야 지역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백제는 369년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는데 그 실물이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74.9cm의 칠지도에서는 61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화 4년 5월 16일 병오일 정오에 무쇠를 100번이나 두들겨서 칠지도를 만든다. 이 칼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마땅히 제후왕에게 줄만하다. 앞선 시대 이래로 아무도 이런 신성한 칼을 가진 일이 없는데 백제왕 치세에 기이하게 이 칼을 얻게 된 성스러운 소식이 생겼으므로 외왕을 위하여 만든 뜻을 받들어 후세의 길이 전하여 보여라. 이 명문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외왕에게 하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국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왜국은 백제의 앞선 문물을 얻기 위해 백제의 용병을 제공해주는 나라였습니다. 백제는 외왕에게 뛰어난 검을 줌으로써 왜국의 협력을 구한 것입니다. 일본 학계는 백제가 왜국에게 헌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명문 내용이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따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백제도 왜국에 직접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초고왕이 왜의 용병을 활용한 이후 백제와 왜국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초고왕은 가야 연맹에 속한 작은 소국들과 마한의 잔여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중남부 일대를 호령하는 절대적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다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었죠.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지역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근초고왕은 큰 전략을 꾸미고 금구수태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군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시도하게 하여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사로잡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인구나 국토 면적, 병력 규모 면에서 백제는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초고왕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첩자의 활약,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지휘하는 통일된 군 명령 체계를 가진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제군은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할 정도로 일사불란했습니다. 반면 고구려군은 왕이 지휘하는 적색 깃발 부대를 제외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백제군은 먼저 고구려의 정예군인 적색 깃발군을 집중 공격하여 격퇴시켰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고구려군은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패한 고구려가 371년 다시 공격해오자 근초고왕은 예성강변에 군사를 숨겨두고 기다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매복작전은 성공을 거두어 다시금 고구려군을 격퇴시켰습니다. 근초고왕은 그해 겨울 마침내 정예병사 3만 명을 이끌고 반격에 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은 고구려 고국원왕을 활로 쏘아 마쳤습니다. 비록 고구려 평양성을 뺏지는 못했지만 백제는 고구려 왕을 죽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에 큰 수모를 안기며 강성함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개의 중국 연가 기록을 봐주세요.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열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해 차지하자 백제는 요소를 공격해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했다.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공략해 차지하자 백제 또한 요소 진평 2군을 빼앗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두었다. 두 개의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 서쪽인 요소 지역에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소 진평군은 백제의 중심지인 한강 일대와는 바다를 사이에 둔 먼 곳입니다. 따라서 백제가 이곳에 영토를 가지려면 강력한 해국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요소 지역은 여러 세력의 각축장이었으므로 백제가 영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언제 어떤 적들을 물리치며 영토를 확보했고 언제 이곳을 빼앗겼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지어 북중국의 나라들의 기록에도 없고 오직 남중국의 나라들의 기록에만 이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백제가 이때 요소 진평군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아닌 중국 층에서 기록한 것들을 굳이 잘못된 기록이라고 볼 이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근초고왕 시기 백제는 고구려 마한 가야를 제압할 정도로 국력이 크게 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해양 활동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근초고왕 시기에 충분히 백제가 이곳에 영토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제가 일본 열도로 진출할 때의 상황 등을 봐도 거리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때 백제가 요소 지역을 지배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요소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근초고왕은 영토 확장 외에도 박사고흥을 시켜 백제의 역사서를 기록하게 했으며 371년 수도를 한산으로 옮겨 평지에 위치한 기존의 궁성과 함께 거대한 수도권을 만들었고 372년 진나라와 사신왕래를 하는 등 외교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백제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고구려, 신라, 가야가 모두 두려워했던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점은 백제 사람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남았고 근초고왕이 개척한 길을 따라 백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와 대륙 동해안은 물론 차츰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백제가 화려하고도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근초고왕이 이룩한 업적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백제사에 큰 길을 열어준 임금이었습니다.
오늘은 근초고 왕을 그리며 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로잉 인물사의 캐릭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인물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